예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람을 빛나게 하는 힘이다. 어떤 자리에서든 예의를 갖춘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호감을 얻는다. 반대로 예의 없는 태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고 심지어 적을 만들 수도 있다.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굳이 거칠애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예의는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예의를 갖춘 이들에게 끌린다.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이라도 공손한 태도로 인사하고 길을 양보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호감이 생긴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도 거칠게 밀치고 퉁명스럽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반감이 먼저 들기 마련이다. 사람의 인상은 처음 몇 초 만에 결정된다고 하지 않던가. 첫인상을 결정짓는 데 있어 예의만큼 강력한 요소도 드물다. 동양의 오래된 문헌을 보면 예의가 없는 말은 쇠붙이처럼 차갑고 예의 있는 말은 따뜻한 햇볕 같다는 표현이 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다. 실제로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예의를 갖춘 말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지만 무뚝뚝하고 거친 말은 오해와 반감을 일으키기 쉽다. 예를 들어, 일이 바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상황이라고 해보자. 바빠서 못해줘요라고 말하는 것과 죄송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여의치 않네요. 다음에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상을 남긴다. 결국 예의는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역사를 살펴보면 예의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는 무수히 많다. 조선의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할 때 언제나 몸을 숙이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를 보였다. 그 덕분에 신하들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했고 국정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같은 시대 권력을 휘두르며 교만했던 군주들은 신하들에게 미움을 샀고 결국은 외면받거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의를 갖춘 이를 신뢰하고 따른다. 현대 사회에서도 예의는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된다. 직장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지만 결국 승진하는 사람은 실력과 더불어 동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물건을 판매해도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를 가진 직원에게 더 많은 고객이 몰린다. 사업에서도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의 기초가 바로 예의다. 그렇다고 해서 예의가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의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면서도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그만큼 존중받고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예상치 못한 기회까지 얻게 된다. 한마디로 적은 비용으로 큰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예의다. 어떤 이는 예의를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고 가볍게 생각한다. 하지만 예의는 그 자체로 힘이 있다.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돌아오는 미소, 공손한 말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가작은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내는 인간관계의 변화. 이것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결국 예의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예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예의 없는 태도는 다리를 무너뜨린다. 예의가 없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곤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종 예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공한 사람 중에는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착각에 가깝다.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타인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무례한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 가령
한 조직에서 리더가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더라도 부하 직원들에게 거친 말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겉으로는 따라가는 척할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런 리더는 위기가 닥쳤을 때 주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열한 사람들의 경우는 다르다. 그들은 예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출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자신이 더 우위에 서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의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순간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신뢰를 잃는 길로 이어진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것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은 바로 그 신뢰를 갉아먹는 칼이 된다. 예의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자신이 상대를 무시해도 상대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참고 있어도 기회가 오면 기꺼이 등을 돌린다. 무례한 상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부하 직원들은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 무례한 고객이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결국 직원들은 다른 고객을 더 반긴다. 세상은 예의 없는 사람을 오래 참아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예의를 과도하게 차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의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공손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상대의 태도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춘 태도가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예의 없는 태도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하고 언젠가 그와의 관계를 끊을 기회를 찾는다. 반대로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인 사람은 작은 행동 하나로도 신뢰를 얻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나기도 한다. 결국 예의는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다. 예의가 부족한 것보다는 차라리 넘치는 것이 낫다. 하지만 무조건 과한 공손함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예의는 단순히 상대를 기쁘게 하거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적절한 예의는 균형이 맞아야 하고 상황과 상대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이용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군다면 그 앞에서까지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에게 만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계속해서 무례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다.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다 보면 오히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의는 존중을 주고받는 것이어야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은 착하기만 해서 손해본다라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의 본질은 상대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태도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상황에서 항상 공손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면 정작 나를 지켜야 할 순간에도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 예의는 상대가 나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지 나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흐르면 안 된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관리들 중 일부는 왕에게 지나치게 순종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 채 묻혀버렸다. 반면 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밝힌 신하들은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후대에도 기억되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되 자신의 입장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에게 굽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예의 없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런 요구는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같은 거절이라도
예의를 갖춘 방식으로 하면 상대도 그 태도를 존중하게 된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의 바른 사람 중에서도 상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과하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태도를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손한 태도를 존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보고 이용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도 상대에 따라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무조건적인 공손함이 아니라 상대의 태도와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예의가 필요하다. 결국 예의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기술이다. 단순히 공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예의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틈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진정한 강자는 적 앞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본능적으로 똑같이 대응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예의 있는 태도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예의를 잃지 않는 태도는 상대를 압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고 생각해보자. 보통의 반응이라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맞받아칠 것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예의를 지키는 태도를 보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상대는 무례한 태도로 도발했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정중하게 대응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다. 고대 로마의 명장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전쟁터에서조차 상대방 장군에게 예의를 갖추었고 그 태도는 적군들마저 감화시켰다. 전장에서 그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의 정중한 태도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힘의 상징이 되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다. 삼국지의 유비는 손권과 조조라는 강력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는 늘 상대에게 공손하고 예의를 갖춘 태도를 보였고 그 덕분에 누구도 그를 쉽게 적으로 돌리지 못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순해 보였지만 사실 그는 예의를 통해 가장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반면 교만하고 무례했던 많은 군주들은 결국 동맹을 잃고 고립되었다.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의미한다. 상대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내가 차분하게 대응하면 그 순간 주도권은 나에게 넘어온다. 이것이 바로 예의의 힘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상대가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도발할 때는 더 그렇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무례한 사람을 향해 똑같이 무례하게 행동하면 결국 똑같은 수준으로 보이게 될 뿐이다. 반면 끝까지 예의를 지키면 상대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평가가 내려진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칠게 행동하고 예의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고 지속적인 성과를 만든다.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무례한 고객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직원과 끝까지 침착하고 예의를 지키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결국 후자의 사람이 더 인정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예의는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나의 가치를 지켜내는 기술이며 결국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적 앞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다.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단순히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보상을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는 종종 작은 예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보다 훨씬 큰 대가를 받는 경험을 한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의가 쌓이면 결국 그것이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으로 돌아온다. 사회생활에서 예의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무뚝뚝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가 달라진다. 예의를 갖춘 사람은 협력의 기회를 얻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반면 예의 없는 사람은 점점 외면당하고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놓친다. 비즈니스에서도 예의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어떤 기업가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예의를 지키고 어떤 기업가는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하며 고객을 대충 대한다. 처음에는 둘 다 같은 제품을 팔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나타난다. 예의를 갖춘 기업가는 단골 고객을 만들고 신뢰를 쌓으며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반면 예의 없는 기업가는 고객을 잃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된다. 고객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서 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명예 또한 마찬가지다. 예의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평판을 얻는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그가 하는 말을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 반면 무례한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해도 인정받기 어렵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주변과의 관계를 망쳐 결국 조직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본다. 반대로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더라도 예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인정받고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도 있다. 작은 예의가 큰 기회로 이어지는 사례는 역사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신입사원이 사장과 마주쳤을 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상사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좋은 인상을 남긴다. 처음에는 사소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순간들이 쌓여 나중에 중요한 기회로 돌아온다. 반면 똑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무례하거나 무심한 태도를 보이면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기 쉽다.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의는 보이지 않는 투자다.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보상이 따라온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예의 있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문이 열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예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며 결국 한 사람의 인격을 결정짓는다. 그러나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예의가 형식적인 것으로 여겨지거나 필요 없다고 치부되기도 한다.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며 효율을 중시하는 환경 속에서 예의는 때때로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이 더욱 큰 차이를 만든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의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작은 말 한마디, 가벼운 인사,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침에 직장 동료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바쁜 순간에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런 행동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결국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계기가 된다. 디지털 시대에서도 예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온라인에서는 얼굴을 보지 않고도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더욱 날카롭게 다가오기도 한다. 얼굴을 마주하면 하지 않을 말도 익명이라는 이유로 쉽게 내뱉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조차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더 신뢰받고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메일 한 통을 보내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을 쓰고
댓글 하나를 남기더라도 신중하게 하는 것. 이런 작은 차이가 결국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 예의는 단기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긴 시간에 걸쳐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보상을 가져오고 결국 더 큰 기회를 열어준다.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단순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의를 갖춘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고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며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취나 결과가 아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의는 그 과정에서 나를 빛나게 하고 주변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예의를 실천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도 하다.